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류마지기 작아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작아요. 지기지기장 지기지기장장. 반갑습니다. 자가 건강관리 사용 설명서 자가용. 자가용은 전문 아나운서와 현직 한의사가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자가용에서는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네. 보건복지부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문의 한의사 네. 유창길 건강요정 한의사입니다. 자, 참고로 모든 전문의가 요정은 아니신데 이분은 건강 요정이라고 스스로 네.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의 좀 이게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요정. 그렇습니다. 네, 과연 될런지. 여러분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또 진행할 코너가 건강서적을 읽어드립니다. 시중에 참 많은 건강서적들이 출판이 되는데요. 많은 건강서적 중에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서적을 콕 집어서 유창일 원장님과 함께 책 내용을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이게 참 유용해요. 네. 일상이 바쁘잖아요. 네네. 그런데 건강서적이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책 한 권을 읽으신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데스먼드 모리스의 벌거벗은 여자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이 제목만 들었을 때는 야, 이 책 읽을 수 있는 거냐? 네. 19세 아니냐? 이 책 벌거벗은 여자 어떤 책인가요? 네. 그런 생각으로 책을 펴들었다가 네. 조금 당황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 이게 좀 책이 어려워요. 아.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성적인 내용 묘사하는 그런 내용은 의학적이고 네네. 인류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야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목은 벌거벗은 여자로 한 것은 그 여성들의 신체의 어떤 진화론적인 발달 과정 네. 그런 개념하에서 언급을 하면서 쭉 진술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더라고요. 아. 왜냐하면은 이 책이 그냥 뭐 일부분 여기저기만 읽어도 사실은 책이 어느 정도 들어온 책도 있는데 예. 이 책은 한 챕터당 앞부분부터 쭉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지 예. 그 챕터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그런 예. 책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데스먼드 모리스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 벌거벗은 여자라는 책은 이 데스먼드 모리스의 이제 인류학 서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건강 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인류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의사인 제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건강 서적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제가 주로 여성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루푸스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제 환자분들이 예.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 발가락, 여성분들의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어깨, 팔꿈치 뭐 이런데 여성분들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주로 진료하다 보니까 예. 이 책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들, 그 기원,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 고찰, 예. 한의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이제 부위별로 나누어 보면서요. 네. 여성의 몸이 어떻게 진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입술이, 귀가, 여성분들의 어깨가 또는 가슴이 이런 네. 식으로 인류사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네. 보다 좀 더 깊이 통찰할 수가 있는 책이에요. 아. 그리고 여성의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나 유래 또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재미가 또 있는 거고 네. 의료인들, 저 같은 의료인들에게는 여성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그 신체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을 그 신체와 함께 결부해서 어떻게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지 네. 많은 통찰과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이거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좀
책 읽는 거에 있어서 좀 수준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책 읽는 재미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남자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좀 깊게 생각해 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이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책 리뷰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제가 이게 짝이 딱 정해지니까 네.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책 표지를 살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써 있네요. 여자 몸에 대한 연구. 벌거벗은 여자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성의 뒷모습 사진이 예술적으로 표지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상당히 저는 날씬한 분이신데요. 예, 네. 여성의 그 허리 골반 등 네. 곡선이 아주 잘 살아있는 어떤 멋진 명화의 느낌을 주는 네. 표지인데 저는 이 책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아. 그래서 책을 또 이걸 선택하게 됐고 네, 그 그림 같은 표지 그렇죠. 일단 표지에서 일단 먹고 들어간다.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다. 예. 책 표지만 봐도. 그리고 그럼 한번 이제 데스몬드 모리스 저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이 저자 데스몬드 모리스는 1928년에 영국 월트셔에서 태어났고요. 버밍엄 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명문 대학교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 영국에서 출생했고 네. 쭉 보면은 굉장히 스펙이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마치 네. 저같이 올바른 과정을 예. 전문적으로 잘 밟아온 전문가로서 충분히 예. 인정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신뢰할 만하다라는 네. 말씀을 신뢰가 가는 네. 건강요정께서 설명해 주셨고 1959년에 런던 동물원의 포유류 담당 책임자로 8년간 일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분 정도의 이런 어떤 거면 학교에서 오히려 교수님으로 이해할 네. 것 같은데 그리고 1967년에 털없는 원숭이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50여 편에 가까운 논문 그리고 7권의 저서를 발표했군요. 네, 이 털없는 원숭이가 네. 이 데스몬드 모리스의 대표작이에요. 네. 이게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겁니다. 네. 엄청난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학과 인류학을 연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좀 유명하고 재능이 넘치는 예술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네. 저자 데스몬드 모리스입니다. 네. 예. 자, 먼저 그럼 이 책 벌거벗은 여자 목차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 1장을 일단 보면은 진화가 첫 장이에요. 진화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몸이 석기 시대에 남성은 사냥 그리고 여성은 채집 양육이라는 각각의 역할로 이제 분리가 돼서 네. 다르게 진화해 왔다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1장은 진화고 2장부터는 이제 여성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한 챕터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네. 단순한 책입니다. 아주 예. 단순하네요. 네네. 두 장의 이제 구성인데. 네. 자, 그럼 먼저 첫 장. 이 제목이 진화입니다. 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유형 성숙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게요. 이게 유형 성숙이라는 게 동물이 성장해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어릴 때는 이제 장난을 좋아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만은 평생 장난을 즐긴다. 이게 조금 약간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물은 어른이 되면 장난을 즐기지 않는데 인간이 평생 장난을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이라는 게 뭐냐? 예술이기도 하고 연구이기도 하고 네. 또는 운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음악, 문화, 여행, 레저 이런 게 모두 어릴 때 하던 장난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 그래서 유형 성숙에서 남자랑 여자는 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화론적으로 볼 때 남자의 경우는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적으로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사라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네. 이게 남자는 나이 먹으면 다 애가 된다고 음.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어린아이의 특징이 사라지는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반면에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의 신체적 특징이 유지되면서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의 기질을 일찌감치 벗어던진다. 그러니까 예. 여자가 철이 일찍 든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렇죠. 보면은 여자 친구들이 확실히 성숙하단 말이에요. 또래 남자 친구들 뭐 상대 안 하죠, 잘. 예. 네. 그러니까 여자들의 정신연령이 빨리 성숙된다는 거 그런 것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또 학문적으로 밝혀지네요. 네. 참 재밌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남자 여자는 워낙에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남자 여자 차이점을 설명한 게 석기 시대에는 이제 남자는 사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일종의 소모품이었고 예. 여성은 부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네. 보다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나갔다가 죽어도 또 나면 또, 되니까. 예. 근데 여성분들은 2세를 잉태하고 네. 이 종족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존재다 여자가.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벌거벗은 여자라는 제목에서 나오지만은 여성에 대한 깊은 어떤 존중과 통찰이 나온 책이에요. 예. 여자를 존중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보다 예민하다, 감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 여자들은 멀티가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네. 남자들은 멀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남자들은 한 가지만 할 수 있고 네. 두 가지 못하고. 근데 여성분들 여러 가지를 동시에 멀티로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저기 얘기하면 여자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예. 네. 저도 멀티가 안 되거든요. 네. 예. 저도 하나만 딱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자는 신체적으로 수많은 부분에서 남자보다 진화해 있다. 그리고 현실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현실적으로 더 빨리 네. 뭔가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네. 여성분들이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철이 없는데 예. 여성분들이 실제로는 현실을 빨리 파악하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빨리 판단한다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이 성적인 측면에서는 출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특수하게 진화한 부분이 많아서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가 크고 인간 여성의 몸은 가장 멋지고 놀랍도록 정교하게 진화한 유기체라고 이 책에서는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로 들어가는데요. 네. 이 장 제목이 여자의 머리카락입니다. 네.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예, 제목을 했네요. 요렇게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이 장에 이제 머리카락인데 몸에 털이 많이 없는데 머리에는 왜 털이 많이 남아 있을까? 네네. 특히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왜 길게 기르게 되었을까? 네. 어떤 진화론적인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종 교배 가능성을 차단하고 네. 자신의 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마다 이제 머리카락이 다르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인류가 고향인 아프리카를 떠나서 지구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고 제각각 다른 기후나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고 각자 자신이 위치한 곳의 기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 그런 생존을 위한 적응이 성공한 다음에 그 적응이 유전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인종과 시각적으로 다르게 보여야 했다.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인종과 시각적으로 가장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 일단 다르다는 거 예. 그것이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현대 인류에 와서는 그런 특징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옛날 머리와 지금 머리는 다르잖아요. 예. 지금 우리들의 머리는 사실 서양인들의 머리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희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3장인데 여성의 이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마로 내려왔죠. 눈에 머리카락에서. 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요. 그 침팬지하고 인간을 비교한 이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마가 발달이 돼 있죠. 예. 근데 침팬지는 이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에 뇌 용량이 크기 때문에 뇌가 자리 잡을 공간 때문에 앞으로 이마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예. 그리고 눈 위쪽에 이마라는 공간이 생긴 것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고 이마의 피부는 우리가 주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작은 움직임만 생겨도 이마는 다른 사람이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리 상태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이마 그리고 이마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네. 예. 아,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과 현직 한의사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이 여성의 귀에 대한 이야기군요. 인간이 다른 영장류하고 다르게 네. 귀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귓볼이에요. 아. 귓볼의 역할이 이제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는 성적 교감이
오가는 중간에 귓볼에 피가 모이고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관능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러니까 발설하는 네. 자신의 매력을 발설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귓구멍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 상당히 귓구멍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뭐 전혀 평소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귀의 통로는 조금 휘어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 공기를 체온으로 데움으로써 고막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또 큰 곤충이 귓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짐과 같은 형태로 진화했고 또 아주 작은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게 귀지가 역할을 해주는데 귀지는 곤충이 싫어하는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원형으로 세 기관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몸의 균형을 이제 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직립 서 있는 그 불안정한 자세를 있게 되면서 균형을 잡는 기능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네. 균형 잡는 게 훨씬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렇군요. 예. 자, 그 다음인데요. 청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군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청각은 감퇴한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들을 수 있는 음파 진동수보다 성인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가 훨씬 적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TV에서 제가 또 본 적이 있는데 네. 연령대별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영역이 다르다고 실험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10대나 20대가 듣는 소리하고요. 근데 그 소리를 30대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가 되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지만 네. 10대, 20대의 청력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안 들리는 게 있어요. 네. 노화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네.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연령별 청력 테스트 또는 모스키토음으로 검색해 보시면 네. 이 청력 테스트로 자가 테스트를 해서 내가 얼마나 늙었나를 슬프지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요즘은 이 귀가 네. 약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청력 테스트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나이보다 귀가 노화가 많이 돼서 안 들린다. 네. 그분들은 50대, 60대 넘어가면요. 이명이나 아하. 이롱이라 해서 청력이 보청기를 껴야 되는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 빨리 오기 때문에 이 청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가 좀 감수성도 예민하고 네. 좀 그런가 봐요. 이제 5장인데요. 여자의 눈에 대한 이야기. 이 눈은 정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인간의 가장 그 주된 감각 기관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정보에서 80%는 이제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네. 그래서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너무 이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네. 그 신경과 혈관 정말 복잡하고 구조가 굉장히 예술적이면서도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 눈은 태어날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나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변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네. 그게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뇌도 눈보다는 좀 자라고 성장하면서 변하는데 눈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네. 예. 자,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동공은 평소보다 더 확장되지만 싫어하는 걸 바라볼 때는 동공이 바늘 구멍만하게 작아진다. 매력적인 사물을 바라볼 때 동공이 커지는 과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네. 이 동공 크기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공이 확대되는 거나 수축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의 동공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은 한의사들이 이제 진찰할 때도 네. 눈에서 사실은 90%가 진찰이 끝납니다. 사실은 망진이라고 할 때 네네. 얼굴 관형 찰색이라고 해서 이제 눈, 코, 귀 입이나 얼굴색이나 뭐 여러 가지 보지만은 눈에서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하고 그날의 몸 컨디션이 네. 90%는 나와요. 관상에서도 눈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한의사들 진료에 있어서도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예. 눈은 거짓말하지 그렇죠. 않는다. 이런 동공이 말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네. 예. 여성의 눈화장의 유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집트 여자의 눈화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신성하게 여겼던 동물인 이 고양이의 눈을 모방해서 눈화장을 했었다고 하고요. 특히 클레오파트라는 윗 눈꺼풀은 군청색, 아랫 눈꺼풀은 밝은 초록색으로 칠하면서 이 다양한 색조 화장을 했다고 하는군요. 저희도 많이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순수함과 자연미를 추구해서 눈화장은 매춘부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네요. 현대에 와서 이제 눈화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드러난 게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 역할로 출연한 네. 여배우 테디 바라의 눈에다가 실험적으로 화장을 하게 된 거. 네. 그게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제일 유명하죠. 그 그렇죠. 클레오파트라 역 맡으면서 눈 화장을 굉장히 짙게 했었어요. 네. 그 이후로 아이섀도우나 아이라이너, 가짜 속눈썹 같은 게 네. 굉장히 불티나게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의 지금 필수 아이템이죠. 그렇죠. 화장의 거의 90%라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뭐 벽화 같은 걸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네. 6번째 장 여자의 코로 넘어갑니다. 예, 그 사람이 인종별로 네. 또 지역별로 코가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 부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김세환 아나운서께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76%의 습기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할 때 코에서는 나머지 24%만 채우면 된다. 하지만 건조한 기후에서는 27%의 습기가 공기를 통해 들어온다고 할 때 나머지 73%를 코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건 다시 말해서 뜨거운 초원지대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코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대 다우림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코보다 훨씬 크고 돌출해 있어야 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네. 그 아랍 사람들 보면 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초원지대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 네. 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고 돌출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사람의 기관들은 결국 그 환경, 네. 자신이 속한 지역, 기후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코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인종별로, 지역별로 이게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고 네. 또 이제 여기서 재밌는 부분 나온 게 여자의 코가 남자의 향기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성적 어떤 관계,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은 네. 성행위 과정에서 남성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냄새를 맡게 되면서 예. 그 냄새에 의해서 생리 기능이 조절이 된다.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 냄새에 대한 몸의 반응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은 생리주기가 보다 또 규칙적이고 네. 자궁 쪽 문제도 훨씬 적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한의학적으로도 여성분들이 그 냄새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고 안 맞는 냄새를 맡았을 때 비위가 역하거나 미식거리거나 하는 경우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남자의 향기라는 카피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여기 어머니들이 아기를 냄새로 찾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머니들은 순전히 냄새로만 자기 아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도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냄새로 많은 아기들 가운데 자기 아기를 찾아내는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사는 아버지는 50% 정도만 자기 아기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여기도 보면은 엄마들이 훨씬 더 코가 발달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감이 좋다고 하는 게요. 촉이 네. 좋다고 하는 게 이런 관점도 있어요. 정말? 냄새도 금방 알아요. 많은 감각들이 남성과는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네. 거짓말하면 금방 아는 거죠. 네. 그런 교훈을 또 네. 여기서 예, 여자분들한테 거짓말하거나 네. 걸릴 짓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걸립니다. 어차피. 예, 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용 1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2부가 이어집니다.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 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 네이버닷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 네이버닷컴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길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